안녕하세요. 매일 저녁만 되면 이 채널에 들어와 사연을 듣는 것으로 힐링하는 구독자입니다. 제가 70년을 살아오며 많은 경험을 해왔다고 생각했는데 많은 분들의 사연을 들어보니까 정말 큰 일을 겪으신 분들이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이와 인생의 희로애락은 비례하지 않는다는 걸 크게 깨달았죠. 그런데 얼마 전 저에게 고달프고 화가 나다 못해 우라통이 터지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70살인 제가 살아생전 처음으로 정신과를 다니기 시작했으니 아마 제 인생에서 가장 치욕스러웠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왜 정신과를 다니게 되었는지 그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작년 이맘때쯤 사랑하는 제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병이 있어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그렇게 빨리 떠날 줄은 몰랐죠. 저와 남편 사이에는 장성한 아들 셋과 예쁘게 큰 딸 둘이 있답니다. 덕분에 남편의 장례식이 쓸쓸하지 않고 수많은 조문객들이 찾아와 많은 명복을 빌 수 있었죠. 아들 두 녀석과 딸아이는 40이 넘어 모두 시집 장가를 가서 아이를 낳고 잘 살고 있답니다. 막내 아들은 30이 조금 넘어서 아직 독립하지 않고 저와 같이 살고 있죠. 그래서인지 막내 아들에게 애정이 많이 갑니다. 막내 녀석은 명문대를 나와 IT 기업의 대리로 일하고 있어요. 아실 분은 아시겠지만 IT 회사가 일이 너무 바쁘게 돌아가서 하루 종일 회사에서 개발하느라 여념이 없답니다. 그래서 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서 많이 심심하고 지루했어요.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가만히 집에만 있는 게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이에 저는 새로운 도전을 해보려고 마음먹었어요. 처음엔 공부에 도전을 할까 했는데 시작할 엄두가 나지 않아 포기해버렸고 돈을 벌어보기로 결심했죠. 물론 크게 욕심을 부리지 않고 최저시급이라도 받으면서 일하면 좋겠다는 희망을 품었답니다. 칠순의 나이에 어디서 받아줄지 모르지만 받아주는 곳만 있다면 이 한 몸 열심히 불태워 보기로 결심했어요. 이력서를 끄적이고 사람이 급하게 필요한 식당과 택배 포장하는 곳에 찾아갔죠. 하지만 나이 제한에서 걸려 바로 탈락해버려서 다른 곳을 찾아야 했습니다. 여기저기 많이 이력서를 내봤는데 불러주는 곳이 없더라고요. 아무래도 늙은이를 쓰는 것보다 젊은이를 쓰는 게 편하고 효율적이니 저도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저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을 거라 믿으며 이력서를 계속해서 제출했더니 한 곳에서 연락이 왔어요. 나이는 상관없으니 열심히 일만 해주면 된다며 면접을 보자고 했답니다. 나이 칠순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전화통화에 얼마나 기쁘던지 면접 보는 장소까지 신나게 뛰어갔어요. 어르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어쨌든 일은 하실 수 있겠어요. 그 편의점 일은 꽤 단순해서 그 며칠만 고생하시면 쉽게 일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요. 저는 이미 마음의 준비를 끝내고 왔어요. 당장 오늘부터라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장님. 열정이 대단하시네요. 좋습니다. 그럼 저기 있는 알바생한테 일하는 걸 배우도록 하세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이 노인네한테 기회를 주시다니 정말 감동이에요. 그렇게 들뜬 마음으로 편의점에서 일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물건 바코드를 찍어 계산하는 포스기 사용 방법부터 물건 진열과 창고 정리 등등 정신없이 일을 배웠죠. 저는 모든 걸 하나하나 수첩에 메모했고 집에 돌아와서도 달달 외우며 어떻게 일을 해야 할지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까지 했답니다. 편의점 알바 3일차까지는 옆에 젊은 알바생이 도와줘서 무사히 넘어갔어요. 그래서 사장님은 이제부터 저 혼자 낮 시간에 일을 해보라고 지시해줬답니다. 이튿날 무척이나 떨리는 마음으로 홀로 편의점에 출근해 정리정돈부터 하고 카운터에 서서 긴장하며 손님들을 맡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쩐 일인지 지난 3일보다 많은 손님들이 몰려와서 식은땀을 흘리며 일을 했습니다. 행여나 제 손이 느려서 화가 나는 손님이 있으면 어쩌려나 하는 마음도 들었고, 계산 실수를 하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도 들었죠. 하지만 다행히 실수 없이 6시간을 일했고, 교대 시간이 다가오자 짜릿한 기분이 들었답니다. 나이가 많아도 일을 할 수 있구나, 새로 시작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과 더불어 자부심까지 느낄 수 있었죠. 하지만 절 가르쳐준 알바생이 말대로 진상 손님이 있어 약간의 위기를 겪게 되었답니다. 50대 남자로 보이는 남자가 냉장고에서 숙취 음료를 들고 계산대로 걸어오면서 저를 향해 카드를 던지는 겁니다. 저는 그대로 얼음이 되어버렸고 당황해서 아무 행동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자 남자가 말했어요. 에이, 그거 하나 못 받고 뭐하냐? 네, 손님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세요? 아이, 그럼 여기 당신 말고 누가 있는데? 내가 카드를 던졌으면 잘 받아야 할 거 아니야? 이게 무슨 상황인지 난감하고 어이가 없었지만 일단 바닥에 떨어진 카드를 주워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숙취 음료를 원샷하고 계산대에 올려두고 나가버렸어요. 이게 말로만 듣던 진상이구나 싶었죠. 저는 20살 이상 어린 남자에게 반말과 기분 나쁜 행동을 당하니 몹시 기분이 안 좋았지만 일의 일부분이라 생각하고 빨리 잊으려고 애를 썼답니다. 그런데 다음날 상상도 못할 진상 손님이 편의점에 들어왔어요. 이번에는 40대 남자였는데 편의점 여기저기를 기웃거리며 한참 동안 물건을 고르더라고요. 찾는 게 있냐고 물었더니 신경 쓰지 말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한참의 시간이 지나고 아무것도 사지 않고 나가버렸답니다. 저는 뭔가 이상해서 편의점 안을 한 바퀴 돌았는데 글쎄 초콜릿 하나를 절반가량 먹고 그대로 올려두고 간 거예요. CCTV를 확인했더니 잘 보이지 않게 몸을 돌리고 당을 충전했더라고요. 1,000원밖에 하지 않는 초콜릿이지만 이대로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 편의점 사장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 그 손님 중에 한 분이 초콜릿을 절반만 먹고 그냥 나가버렸어요. 아, 그래요? 그 초콜릿 폐기 처분하세요. 네? 아니 사장님, 이거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무전 취식이잖아요. 아이, 그렇긴 한데 어차피 신고해봐야 훈방 처리될 거예요. 이런 일 가끔 있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사장님은 처음엔 이런 손님을 보고 당장 경찰에 신고했는데 별다른 처벌을 내리지 않더랍니다. 피해본 금액만 물어주고 아무렇지 않게 훈방이 되었다고 했죠. 결국 편의점에 경찰이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다른 손님들이 불편을 겪었다고 설명했어요. 그러니 시끄러워지는 것보다 조금 손해보는 것을 선택한 거죠. 그래서 저는 사장님의 말대로 그냥 신고하지 않고 넘어갔답니다. 그리고 매일 한 명씩은 꼭 이상한 사람이 들어왔어요. 삼각김밥을 그냥 들고 나가길래 잡았더니 유통기한이 방금 지난 거라 공짜로 가져가겠다는 손님도 있었고 계산을 하기도 전에 음식물을 먹는 손님들도 덜어 있었답니다. 또 어제 사갔던 얼음이 다 녹았다며 새로운 얼음으로 바꿔달라는 손님도 있었네요. 그렇게 보통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손님들이 찾아와 신경이 곤두서게 되었고 만일의 상황을 생각하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머릿속으로 그려보기까지 했답니다. 그런 진상 손님들이 있는 반면 좋은 손님도 아주 많았어요. 제가 한눈에도 나이가 많아 보이니 고생한다며 바카스를 결제하고 저에게 권하는 분이나 1+1 과자를 사서 저에게 수고가 많다며 하나를 주고 가시는 분도 있었네요. 또 좋은 친구가 한 명 생겼어요. 매일 폐지를 가지러 오는 남자 노인이었는데 친절한 미소를 띄우며 따뜻한 인사를 건네주었답니다. 아이고 여사님, 고생이 많습니다. 오셨어요? 오늘 날씨가 꽤 더운데 수고가 많아요. 오늘 아저씨 드리려고 그 박스를 창고에 숨겨뒀어요.
그 잠시만 기다리세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여사님. 제가 여사님 덕분에 먹고 사네요. 이렇게 보잘것없는 저를 매일 환대해 주시니 나중에 복 받으실 겁니다. 보잘게 없다뇨. 우리 같은 노인들이 옛날에는 날아다닌 거 잊으셨어요? 시대가 바뀌고 나이가 들어서 하는 일이 달라지긴 했지만 직업에 귀천이 어딨겠어요. 우리 힘내자고요. 저는 그 노인에게 박스 뭉치를 전해주었고 그는 세상을 다 가진 미소로 감사 인사를 했네요. 이런 순간이 매일 반복되니 제가 일을 하기로 나서길 잘했다는 생각이 다시금 들었답니다. 그렇게 웃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며 편의점에서 한 달의 시간을 보내고 첫 월급을 받게 되었어요. 제 통장에 급여가 찍히자 얼마나 신이 나던지 기쁜 마음을 안고 시장을 봐왔답니다. 회사 일로 고생하는 막내 아들에게 고기와 생선을 요리해서 상을 차렸고 제가 월급 탄 걸 자랑하려고 통장을 보여주었어요. 막내야, 엄마가 오늘 첫 월급 받았다. 이야, 엄마 대단하시네. 요즘 편의점 알바생들 힘들다고 며칠 만에 때려치운다고 하던데 일은 힘들지 않아? 응, 일은 재밌어. 몸을 많이 쓰지도 않고 한가한 시간도 있고 해서 따로 휴식이 필요하지도 않아. 다만 뭐? 진상 손님들이 조금 짜증이 날 뿐이야. 진상? 아니 엄마 같은 어른이 일하고 있는데도 진상을 부린단 말이야? 말도 마라. 예의 없고 상식 없이 행동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니? 오늘도 손주뻘이나 되는 여자애가 10,000원짜리를 집어 던지더라. 뭐야? 그런 싸가지 없는 행동을 했단 말이야? 엄마, 편의점 그만두면 안 돼? 한 달 일해봤으니까 다른 걸 해봐. 책을 읽든지 공부를 하든지 말이야. 나도 사실 엄마가 일하러 나가는 거 걱정돼. 아니야, 계속 일할 거야. 나는 책을 펴면 바로 잠만 오고 해서 적성에 안 맞아. 나가서 활동적인 걸 해야 하는 체질이라고. 그리고 남의 돈 버는 게 어디 쉬운 일이냐. 나보다 더 고생하는 노인들이 지천에 널렸어. 노인을 위한 나라가 되어야 하는데 착잡하네. 여하튼 엄마가 그렇게 하고 싶다니까 말리지는 않겠는데 여기서 더 힘들어지면 바로 그만두도록 해. 그렇게 저는 제 의지를 세워서 계속 편의점에서 일하기로 했답니다. 편의점은 여느 때처럼 손님들이 많았고 진상 손님과 좋은 손님이 뒤섞여서 여러 감정을 느끼며 일했어요. 나중에는 저도 내성이 생겨서 어떠한 진상짓을 하더라도 크게 감정 상하지 않고 웃으며 대응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제가 그동안 만나왔던 진상을 뛰어넘는 초특급 진상 손님이 편의점에 오기 시작했어요. 30대 초반의 여성으로 보였는데 인상부터가 무섭게 생겼더라고요. 손님은 냉장고에서 소주 한 병을 꺼내와 계산을 했는데 저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뭐가 더 필요하세요, 손님? 아니, 할머니, 내가 소주를 샀으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종이컵이 빠졌잖아. 종이컵은 저쪽으로 가시면 있어요. 여기 왜 이래? 손님이 원하는 걸 바로 알아채지도 못하고 말이야. 이봐요, 할머니. 소주컵 하나 서비스로 달라고요. 무슨 눈치가 그렇게 없어. 하지만 편의점에서는 서비스로 종이컵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무료로 제공되는 건 라면 먹을 때 필요한 뜨거운 물과 나무젓가락이 유일했죠. 손님, 죄송하지만 종이컵은 서비스로 드리지 못합니다. 직접 구매하셔야 해요. 뭐라고? 진짜 말이 안 통하네. 좋아, 그냥 마시지 뭐. 그렇게 말한 손님은 제 앞에서 소주병을 따서 나발로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꿀꺽거리는 소리를 내며 꽤 많은 양을 마셨죠. 이 할망구야, 당신이 소주잔을 안 줘서 내가 이렇게 병나발을 불잖아. 이제 만족해? 손님, 그 편의점 안에서 음주를 하시면 안 돼요. 드시려거든 나가서 드세요.
이게 끝까지 내 말을 무시하네? 무시라뇨? 손님, 말씀 조심하세요. 배울 만큼 배우신 분이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곤란해? 그럼 당신이 어쩔 건데, 전 진상 손님과 더 대화를 나누었다가는 큰 낭패를 당할 것 같아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기분 푸시고 그만 나가주세요. 나 아직 살 거 남았거든. 저기 담배 한 갑 줘. 어떤 거요? 내 손가락이 뭘 가리키는지 제대로 봐봐. 왜? 늙어서 눈이 침침하신가? 저는 잠시 눈을 감고 흥분을 가라앉히고 손님이 원하는 담배를 꺼내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녕히 가시라고 인사를 했죠. 그러자 진상 손님이 저에게 선을 넘는 말을 하더군요. 늙어 빠져서 편의점 알바나 하는 주제 감히 손님 말을 거역해? 다음에 내가 왔을 때 또 종이컵이 어쩌고 하면 가만 안 둘 줄 알아. 기가 막힌 저는 턱이 빠지도록 크게 입을 벌리고 놀란 표정을 지었고 그 손님은 자기가 이겼다는 듯이 실실 웃으며 편의점을 빠져나갔습니다. 쿵쿵 뛰는 가슴을 진정시키려고 차가운 음료수 하나를 계산하고 들이켰고 연신 심호흡을 하며 조금 전 벌어진 일을 잊으려고 했답니다. 제발 다시는 우리 편의점에 오지 않기를 기도도 했고요. 하지만 다음 날이 되자 또 그 여자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제 심장은 내려앉았고 손에 땀이 흐를 정도로 크게 긴장했어요. 이번에는 손님이 컵라면 하나를 계산했습니다. 저는 친절하게 나무젓가락을 챙겨주며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렸는데 저를 빤히 쳐다보더라고요. 나 저기 앉아서 기다릴 테니까 뜨거운 물 좀 받아줘요. 네? 손님, 그건 직접 하셔야 해요. 저는 손님들 받아야 한다고요. 지금 아무도 없잖아요. 할 일 없어 보여서 내가 일거리를 준 거니까 고맙게 생각하고 물 떠와요. 거기서 제가 한마디라도 더 하면 또 크게 진상을 저지를 것 같아 빨리 뜨거운 물을 채워주고 자리로 돌아와야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윽고 뜨거운 물을 받아 진상 손님에게 가져다 줬더니 또 짜증을 내더군요. 이 할머니가 물 조절을 이렇게 하면 어떡해. 물을 선까지 부어야죠. 나더러 소금물을 먹으라는 거야. 뭐야? 다시 가서 선까지 물 맞춰와요. 네, 알겠습니다. 주세요, 손님. 이를 악물고 다시 물을 받아줬더니 조용히 라면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제발 빨리 먹고 나가기를 빌었어요. 그런데 손님이 저를 또 불렀어요. 할머니, 김치 없어요? 김치는 저 뒤쪽에 있습니다. 아니, 시중에서 파는 거 말고 할머니가 담근 김치 말이에요. 어디다 숨겨놓은 거 있냐고. 그런 거 없습니다, 손님. 준비성이 제로네. 다음부터는 할머니 김치 좀 냉장고에 따로 넣어놔요. 원래 노인네들은 다들 집에서 김장하니까 집에 김치는 있을 거 아니야. 나는 집김치 아니면 안 먹으니까 준비하도록 해. 이게 말인지 막걸리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이 말도 안 된다는 건 여러분들도 아시겠죠? 그리고 이런 진상이 진짜 있을까 싶으시죠? 그런데 정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저렇게 말했답니다. 이에 저는 대꾸하지 않고 괜히 진열대를 정리하는 척 했네요. 손님은 라면을 다 먹고 나서 예상대로 치우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 저더러 치우라고 명령조로 말했고 손가락으로 담배를 가리키며 한 갑 달라고 했습니다. 이거 맞죠? 오늘은 맞췄네. 그럼 수고. 손님은 그렇게 쌩 하고 나가버렸고 저는 그녀가 먹고 남은 라면을 치우고 테이블을 닦았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에 서너 번은 꼭 편의점에 찾아와 온갖 진상을 부렸네요. 그러다 보니 제 스트레스는 날이 갈수록 쌓여갔고 그 진상 손님이 자꾸 생각나서 잠도 오지 않았답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했다지만 그렇게 몰상식하고 망나니 같은 여자는 처음이었으니까요. 회사 다니는 자식들이 그런 인간 밑에서 일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까지 들었네요. 며칠 뒤 변수 없이 그 진상 손님은 또 편의점을 들어왔고 이번에도 소주 한 병과 육포를 짚고 카운터로 걸어왔습니다. 제가 사장님한테 진상 손님에 대해 말했더니 괜히 싸우거나 신고하면 저와 편의점만 손해니 해달라는 대로 맞춰주라고 했어요. 들어보니 사장님도 그 진상을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장님의 말대로 진상 손님의 요구를 들어주기로 했답니다. 소주잔 하나 줘봐요. 네, 손님, 여기 있습니다. 어라? 웬일이래? 종이컵 하나에 인색하게 굴더니만. 이래서 사람이 착하게 살면 안 돼. 꼭 목소리를 높여야 소비자들의 요구를 들어준다니까. 그런데 손님, 그 편의점 안에서는 음주가 허용되지 않아요. 그러니 그 집에 가져가셔서 드세요. 치, 누굴 노숙자로 하나? 안 그래도 그러려고 했거든. 걱정 말고 담배나 한 갑 줘봐요. 저는 진열된 담배를 보며 진상 손님이 피우는 담배가 어떤 건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걸로 드릴까요? 늘 피우던 거로. 그러니까 그 담배 이름을 말씀해 주세요. 나 이 할머니 치매 아니야? 이 노인네야. 아직도 내가 피우는 담배를 몰라? 저기 있는 거 줘. 식은땀을 흘리며 손님이 가리키는 담배를 겨우 꺼내서 계산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때 폐지 줍는 노인이 들어왔어요. 아유, 여사님, 오늘도 안녕하십니까? 아유, 네. 아저씨, 어서 오세요. 오늘 박스가 많이 남았어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아유, 고맙습니다. 저는 진상 손님에게 인사도 안 하고 곧장 창고에 가서 박스 뭉치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폐지 노인과 진상 손님이 말다툼을 하고 있었어요. 할배가 뭔 상관이야. 내가 말을 곱게 하든 뭐같이 하든. 이봐요, 아가씨. 아무리 그래도 당신 어머니보다 연세가 더 있으신 여사님한테 그렇게 막말을 하시면 안 되죠. 여사님 나오면 사과하세요. 싫어, 이 노인네야. 나한테 충고하기 전에 집에 가서 좀 씻어라. 몸에서 썩은 내가 진동한다고. 나한테 냄새가 나는 건 미안해요. 폐지 줍느라 땀을 많이 흘려서 그런 거니 이해해 주세요. 그래도 여사님께는 사과를 하시는 게 좋겠어요. 뭐래? 이제 보니까 저 할망구랑 할배랑 사귀는 사이야? 그래서 할망구한테 점수 따려고 이러는 거지? 아주 가관들이네. 다 늙어서 뭐하는 짓들인지 추접스럽다, 이 할배야. 그 말을 듣자 흥분한 저는 박스 뭉치를 진상녀에게 집어 던졌습니다. 물론 바닥을 향해 던져서 다치지 않았죠. 이봐요. 아무리 손님이어도 그렇지 무슨 말을 그렇게 험악하게 해요? 뭐야, 이 할머니. 지금 손님한테 박스 집어 던진 거야? 이야, 이 할머니 배짱 있네. 그런데 여긴 손님한테 이런 행동을 해도 아무렇지 않나 봐. 당장 사장 불러. 네? 이봐요, 손님. 해도 너무하잖아요. 지금 분란을 일으킨 건 손님이라고요. 시끄럽고 사장 불러. 그때까지 한 발자국도 못 나가. 저는 화가 솟구쳐 미칠 것 같았지만 이성을 잡으려고 안간힘을 썼고 사장님한테 전화를 걸어 편의점으로 와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상황을 쭉 지켜보던 폐지 노인이 목소리를 높이며 진상녀에게 삿대질을 시작했답니다. 이봐, 젊은 사람이 하는 행동이 왜 이 모양이야? 어른을 공경하지 못하더라도 존중은 해줘야 할 거 아니야? 뭐야, 꼰대 말하는 것 좀 봐. 이 할배야, 존중을 받으려면 그만한 위치에 있어야 된다고. 꼴랑 폐지 주워서 먹고 사는 주제 누굴 나무라고 하는 거야? 실패한 인생아. 정말이지 말이 통하지 않는 여자였습니다.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 폐지 노인의 팔을 붙잡고 그만 참으라고 말렸어요. 이윽고 사장님이 구세주처럼 편의점에 들어왔습니다. 아이, 손님, 죄송합니다. 아이, 그런데 여기서 이러시면 곤란해요. 아이, 계속 이러시면 영업방해로 신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 죄송하지만 그만 나가 주시죠. 영업방해? 누가 방해를 했다고 신고를 해요? 신고는 내가 해야 한다고. 아, 진짜 더러워서 더는 못 있겠네. 오늘은 그냥 가지만 다음에도 손님을 막대하면 소비자 센터에 고발할 거예요. 결국 사장님이 나서는 바람에 진상녀는 편의점을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사장님에게 저 진상을 왜 소개하지 않느냐고 볼멘 소리를 했는데 신고해봐야 아무런 소득도 없는 데다가 편의점 이미지를 생각해 참는 게 낫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어딜 가나 진상 하나쯤은 있으니 이해하고 넘어가라고만 했네요. 결국 기분이 몹시 상한 채 편의점에서 퇴근을 했고 쿵쿵 뛰는 심장을 안정시키려고 공원에서 잠시 쉬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잠을 한숨도 자지 못한 데다가 머리까지 어지러워서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70년 만에 처음으로 정신과를 찾아갔습니다. 신경안정제를 처방받아 약을 먹으며 진상녀를 조금이나마 잊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매일 편의점을 찾아와 부리는 진상은 멈출 줄을 몰랐답니다. 이에 편의점을 그만둘까 하는 고민을 매일 하며 마음 정리를 조금씩 했어요. 이 나이에 다른데 갈 데가 없으니 계속 참아볼까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해서 오랜 고민을 했답니다. 그런데 제 스트레스와 화병은 다른 일로 순식간에 잊혀지고 말았어요. 막내 아들 놈이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생겼다며 집으로 데려오겠다고 말했답니다. 얼마나 기쁘던지 진상녀의 얼굴은 먼지처럼 날아가 버렸고 예비 며느리를 볼 생각에 들뜨게 되었죠. 며칠 뒤 예비 며느리가 오기로 한 날이 다가왔어요. 다행히 제가 편의점에서 퇴근하는 시간에 맞춰서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느 때처럼 편의점에 출근했고 제 할 일을 하며 콧노래를 불렀죠. 하지만 저의 행복을 깨는 진상녀가 또 행차했답니다. 할머니, 오늘 기분 좋은 일 있나 봐요? 모처럼 존댓말을 해서 조금 놀랐어요. 아, 네. 뭐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담배 드릴까요? 아니요. 오늘은 담배를 피우면 안 되는 날이라 콜라 한 캔 사갈게요. 손님도 기분 좋은 일이 있으신가 봐요. 네, 맞아요. 오늘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해가 서쪽에서 떴는지 진상녀는 아주 정상적으로 보였어요. 잠시 후 콜라를 계산하고 뚜껑을 따려는데 잘 안 된다면서 저더러 대신 따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아무렇지 않게 콜라 뚜껑을 땄는데 콜라가 분수처럼 튀어오르며 진상녀의 옷을 더럽혔습니다. 아, 이게 뭐야? 아, 젠장할. 오늘 기분 좋게 가려고 했더니 기어이 사고를 치네. 야, 이 할망구야. 너 일부러 그랬지? 아니에요, 손님. 그럴 리가 있겠어요. 일단 제가 휴지로 닦아드릴게요. 됐어. 이게 얼마짜리 옷인 줄 알아? 할망구 한 달 월급으로도 못 살 만큼 비싼 옷이라고. 기분 잡쳤네. 집에 가서 옷 갈아입어야 하잖아. 열받아. 정말 죄송해요, 손님. 제가 세탁비라도 드릴게요. 됐네요, 편순이 할머니. 오늘 중요한 날이니까 이쯤에서 그만하고 가는 줄 알아요. 다음에 또 이런 무식한 행동을 하면 가만 안 둘 줄 알아요? 진상녀는 실컷 화내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때 저는 결심이 섰어요. 이 일을 그만둬야겠다고 말이죠. 그 진상녀 얼굴만 봐도 손발이 떨리고 미칠 것 같으니 제가 관두기로 마음 먹었네요.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는 말이 이럴 때 쓰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렇게 결정했답니다. 그렇게 퇴근 시간이 다가왔고 무거운 걸음으로 제 집으로 향했어요. 막내 며느리감을 보겠다고 모든 자식들이 먼저 제 집에 가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어
저는 몸만 가면 되어서 참 다행이었죠. 지금 기분으로 음식을 한다면 간을 맞출 자신도 없었고 진상녀 얼굴이 생각나 모든 걸 망쳐버릴 것 같았네요. 그래도 자식들에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 표정 관리를 하고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다들 사는 게 재밌는지 표정들이 환하더라고요. 잠시 안부 인사를 나누고 각자 예비 며느리 맞을 준비를 계속했고 30분이 지나자 상다리가 휘어질 만큼 많은 음식들을 차렸답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막내 아들과 며느리감이 도착했어요. 그나들이 문을 열어주며 환대하는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유, 어서오세요. 아이, 듣던 대로 미인이시네요. 아이, 막내야. 아이, 드디어 장가 가는 거냐? 아이, 큰형도 참. 우리 자기 부끄럽게 그런 말을 하고 그래. 알았다, 이 녀석아. 얼른 들어와. 엄마랑 우리 남매들 다 기다리고 있어. 저는 거실 소파에 앉은 채 막내 아들과 손을 잡고 들어오는 예비 며느리를 보았어요. 머리카락이 얼굴을 가려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참하고 선한 인상을 가진 것처럼 보였답니다. 기분이 좋아지지 않은 저는 멀찌감치 떨어져서 어서 오라고 인사를 했네요. 그리고 모든 식구들이 큰 상을 둘러앉게 되었고 환영하는 인사를 나누었어요. 다행히도 며느리감은 조신한 말투에 행동거지가 바른 사람 같았답니다. 조금 전 편의점에서 만났던 진상녀와는 차원이 달라 보였죠. 저희는 식사를 시작하게 되었고 재밌는 말을 주고받으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조금 멀리 앉은 예비 며느리의 얼굴을 제대로 보고 싶었어요. 저기 아가씨, 미안한데 머리카락 좀 뒤로 넘기면 안 될까요? 너무 멀리 앉아서 얼굴이 잘 안 보여서 말이야. 예쁜 얼굴 좀 제대로 보여줘요. 네, 어머님. 그리고 머리카락을 뒤로 넘기는데 저는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손님, 여길 어떻게? 막내 네가 결혼하겠다는 여자가 이 진상 손님이었냐? 무슨 말이야, 엄마? 진상 손님이라니. 저는 땅이 꺼져라 한숨을 길게 내쉬고 말을 이었습니다. 이봐요. 아가씨가 말해봐요. 우리가 어떤 사이인지. 어머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절 보신 적 있으세요? 지금 나랑 장난해요? 우리가 한두 번 본 사이가 아닌 건 아가씨도 잘 알잖아요. 내가 일하는 편의점에 와서 매일같이 진상과 난동을 부린 걸 까먹었어요. 오늘도 콜라 뚜껑을 대신 따주다가 옷에 튀었다고 쌍소리를 했잖아요. 어머님, 아무래도 사람을 잘못 보신 모양이에요. 제가 그런 막대먹은 짓을 할 리가 없어요. 이게 진짜 어디서 모르세요? 니년이 편의점에서 술 처먹고 네가 피우는 담배 외우지 못해 치매 노인이라는 소리까지 했잖아. 게다가 나한테 라면물 받아오라고 시키기까지 했지. 얼마 전에는 폐지 줍는 어른한테 막말까지 했잖아. 그것 말고도 너에 대해 말하려면 끝이 없다고. 아니에요. 저는 그런 적이 없어요. 맞아요, 엄마. 착각하신 것 같아요. 우리 자기는 술을 못 마신다고요. 담배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지, 자기야? 나는 술, 담배 안 하지. 그런데 어머님이 단단히 오해를 하셨나봐. 편의점에서 일하신다더니 거기서 만난 진상하고 나랑 닮은 모양이야. 계속해서 발뺌하는데 기가 찰 노릇이었어요. 제가 아무리 시력이 떨어져도 제 오장육부를 꼬이게 만들고 신경 안정제까지 먹게 만든 장본인을 못 알아볼 리가 없었죠. 그래서 전 핸드폰을 주머니에서 꺼냈습니다. 자백하고 인정하지는 못할 망정 날 바보로 만들려고? 그런데 어떡하지? 네가 진상짓을 할 때마다 내가 사진과 동영상을 몰래 찍어놨어. 저는 비밀번호를 풀고 큰아들에게 사진과 영상을 열어보라고 일렀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사진을 보고 예비 며느리의 얼굴을 비교하더니 화들짝 놀라는 겁니다. 그리고 폐지 노인과 다투는 동영상을 틀었어요. 밥상 위에 그 영상을 올려두자 자식들이 모두 경악했고
예비 며느리이자 진상녀가 인상을 찌푸리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이래도 발뺌할 거야? 내가 그동안 너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잠을 못 자서 정신과까지 다니고 있다고. 그런데 내 아들과 결혼을 하겠다고? 웃기는 소리하고 앉아있네. 너 같은 년을 며느리로 들이느니 내 아들을 총각 귀신으로 만드는 게 낫겠다. 막내 아들은 영상을 한참 보더니 벙찐 얼굴로 이게 예비 며느리와 동일 인물인지 계속 물었습니다. 진상녀는 체념했는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들어 올렸어요. 어머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꺼봐, 내 말이 맞지? 우리 편의점 진상녀가 맞았다고.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사실은 제가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려서 정신이 온전치 못했어요. 치료를 하고 있는데 잘 되지 않아서 이 같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진상녀는 우울증 코스프레를 하며 동정심을 유발하려는 것 같았는데 제가 이를 순순히 받아들일 리가 없었죠. 우울증 같은 소리하고 있네. 네 본성이 그런 걸 하늘이 알고 땅이 알아. 그리고 내가 알고 폐지 노인이 알고 편의점 사장이 안다고. 그따위 인성을 가진 주제 감히 내 아들을 넘봐? 당장 꺼져. 엄마, 잠깐만. 우리 자기 말 좀 들어보세요. 이게 다 우울증 때문이라잖아. 정신이 온전치 못했다잖아. 사람 말을 끝까지 들어보자고. 막내놈은 여시 같은 진상녀에게 홀려서 편을 들더군요. 하지만 나머지 자식들 모두 제 편이었습니다. 이 결혼은 죽어도 안 된다고 하나같이 입을 모았어요. 그러자 상황 파악이 된 진상녀가 다급하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어머님 말씀대로 우울증은 거짓말이에요. 100번 1000번 제가 잘못했어요. 그런데 저 한 번만 봐주세요. 저 어머님 아들하고 결혼하고 싶습니다. 뭐? 결혼을 하겠다고? 누구 맘대로? 부하가 치민 저는 밥상을 엎어버렸고 당장 제 집에서 나가라고 고함을 쳤습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무릎을 꿇은 채 용서를 빌었어요. 저 이 사람 진심으로 사랑해요. 그러니 제발 지난 일은 묻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해요. 뻔뻔하기 짝이 없는 데다가 착한 척 연기하는 걸 보니 더 화가 치솟았습니다. 눈에는 눈, 진상에게는 진상으로 되갚아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죽은 남편이 쓰던 잿더리를 찾아서 그년 주둥아리에 꽂아버렸습니다. 옛다 이년아, 네가 피우는 담배를 못 애운다고 그렇게 난리를 쳤었지? 내가 제대로 못 애운 잘못으로 이 잿더리 가지고 꺼져. 너랑 딱 어울리는 선물 가지고 꺼지란 말이야. 진상녀는 곧장 입에서 잿더리를 빼더니 눈물로 사과를 하더군요.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 오빠랑 못 헤어져요. 진짜 사랑한다고요. 애절하게 비는데 참 웃겼어요. 쓰레기 같은 인간도 사랑이라는 걸 할 수 있는지 처음 알았거든요. 저와 자식들이 끝까지 반대하고 나가라고 떠밀어도 나가지 않자 막내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알겠어. 이제 그만해. 나도 이런 여자랑 결혼 안 해. 여태껏 순수하고 착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가면을 쓴 거였어. 감히 우리 엄마한테 몹쓸 짓을 여러 번이나 해? 당장 꺼져. 내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오빠, 그러지 마. 내가 잘못했어. 헤어지자고 말하지 마. 나 알고 보면 착한 사람이라고. 그러자 막내 아들이 여자친구의 따귀를 날리고 얼굴에 침까지 뱉었습니다. 더러운 기집애. 너 같은 애랑 사귀었다는 게 부끄럽다. 내 엄마한테 이따위 막대 먹은 짓을 해? 가증스러워. 오빠. 당장 꺼지라고! 진상녀는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는데 치마가 쭉 하고 찢어졌답니다. 어머, 이걸 어떡해? 오빠, 나갈 테니까 나 갈아입을 바지 좀 가져다 줄래? 저는 그 장면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실소하고 말았어요. 정말 가지가지 한다. 너란 여자 나중에 누가 데려갈지 진짜 불쌍하다, 불쌍해.
이윽고 방에서 옷을 갈아입은 진상녀를 봤는데 폭소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마스카라가 다 번져서 팬더 눈이 된 데다 블라우스에 추리닝 바지를 입은 모습이 코믹하게 보였답니다. 그리고 제 아들들과 딸들이 모두 손가락짓을 하며 욕을 퍼부었고 앞으로 그렇게 살지 말라고 훈계를 했어요. 그렇게 진상녀는 아무 말 없이 제 집에서 나가버렸습니다. 막내 아들은 연신 한숨을 쉬며 저에게 존대하며 사과했어요. 엄마, 진짜 죄송해요. 제가 어쩌다 저런 애를 만나가지고 면목 없어요. 괜찮다. 네가 알고 만난 것도 아니고 속고 만난 거잖아. 이제라도 진실을 알았으니 다행이지. 너 다시 저 여자 만나면 안 된다. 아이, 당연하죠. 제가 미쳤다고 저 여자를 다시 만나겠어요? 엄마한테 한 짓을 두 눈으로 다 봤는데도 만나면 제가 사람 자식이 아니라고요. 그렇게 아들은 진상녀와 바로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편의점에 출근하고 퇴근할 때까지 진상녀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지도 쪽팔린 줄 알았는지 다시 모습을 드러내지 않더라고요. 며칠 동안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출입문을 지켜봤는데 끝내 나타나지 않았어요. 발길을 완전히 끄는 모양이었죠. 그래서 전 그만두려고 했던 편의점을 계속 다니기로 마음을 고쳐먹었고 몇 달의 시간이 지나도록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답니다. 이제 다음 달이면 제가 편의점에서 일한 지 1주년이 되는 날이네요.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 저에게 다른 목표가 생겼어요. 바로 편의점을 직접 차리기로 말이죠. 물론 초기 자본이 많이 들어가서 망설이고 있는데 자식들이 십시일반으로 도와주겠다고 나서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목표를 이루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편 막내 아들은 이별의 아픔을 느끼기는커녕 곧장 다른 여자친구를 사귀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제대로 알아보고 만나는 것 같더라고요. 주위에서 다들 마음씨가 곱다고 칭찬이 자자한 여자를 만났다고 저에게 자랑을 했답니다. 이렇게 제가 진상 손님과 엮였던 악연 일기는 끝이 났어요. 저희 집에서 거짓골로 나간 이후로 한 번도 제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만약 눈에 띄더라도 무섭거나 두렵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막내 아들이 여자를 잘못 만나긴 했지만 그 덕에 제대로 된 복수를 해줘서 속이 시원하기도 하네요. 청취자분들 중 자영업자들도 계시겠죠? 진상 때문에 골머리 썩을 일이 많으실 텐데 힘내세요. 그리고 저와 같이 바보처럼 참지 마시고 정당하게 할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